부천시가 구청을 폐지하고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주민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 비보이 전국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제1회 산림청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오리마을과 자매결연을 앞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평창을 찾아 사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으로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이럴 때 감기와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요. 매년 9월 중순에서 10월에 한 번씩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가을과 겨울, 초봄에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폐지하고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주민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행정처리 단계가 줄어들어 각종 생활민원 서비스가 더욱 빨라지고 현장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 비보이 전국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최근 국내 최강 비보이들이 부천에 총출동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뜨거운 비보이들의 한판 승부 함께 보시죠. 무대 중앙 DJ의 멋진 음악이 심장을 두드리고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국내 최강 비보이를 가리기 위한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고난도의 기술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비보이 전국 챔피언십, 치열한 예선을 거쳐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본선, 배틀 후 즉시 승자가 발표돼 긴장을 더했습니다. 2시간여에 걸친 숨막히는 배틀, 이날 최고의 승자는 위갓 서울팀이 차지했는데요. 비오듯 흐르는 땀,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내 세계대회를 향한 당찬 각오를 펼쳤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저녁을 집 밖에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점심 식사의 경우 가정식보다는 외식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식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깨끗한 주방에서 만든 맛있는 요리를 위해 음식점 영업주들과 함께 음식점 문화 개선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제1회 산림청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선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국내 항공 레저 스포츠를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평창군 바위공원에서는 제1회 산림청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항공회가 주최하고 산림청과 평창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물론이고 평소 패러글라이딩에 관심 있는 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해서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산악 레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배 제1회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해서 패러글라이딩은 물론 산악 레포츠를 전 국민한테 널리 알려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1회 산림청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총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크게 3가지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스피드 XC와 2인승 XC, 그리고 정밀 착륙 종목에 일반과 여성, 학생과 단체부 등 총 7개 부분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저는 정밀 착륙 부분에 출전을 하게 됐고요. 어디 한 타겟에 정밀하게 내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거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랜 꿈인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패러글라이딩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을 뜻하는 패러슈트와 글라이딩의 합성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하늘에서 활강하는 레포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패러글라이딩이 스포츠로 보급되기 시작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항공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통상 그 스포츠 대회다 그러면 선수들만 모여서 선수들이 이제 우열을 가리는 기량을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대회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산림청장배 대회는 가장 그 목적이 국민들에 대한 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평창군에서 산림청장배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패러글라이딩뿐만 아니고 항공 스포츠의 일종인 드론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열기구도 국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급해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20년 전부터 산에 임도를 많이 개설해 이를 통한 산악 레포츠 기반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대회를 계기로 산림과 공존하는 레저 스포츠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1일자로 산림복지진흥원이 이제 개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악 레포츠, 패러글라이딩뿐만이 아니라 산악 승마라든가 여러 가지 산악 자전거와 같은 산악 레포츠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잘 활성화하려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더욱 더 많이 개최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드넓은 항공에서 산과 바람을 벗삼아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이는 하늘을 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올가을 다양한 항공 스포츠를 통해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자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 중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패러글라이딩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가 지난 8일 평창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채연구 전문기관이 탄생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채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산채는 강원 농산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전국 재배 면적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산채 연구 전문기관으로 지난 7월 22일로 특화 작물연구소 산채분소에서 산채연구소로 승격됐습니다. 산채연구소는 그동안 곰취, 진향, 땅두릅, 백미향 등 5개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또 기능성 식품 원료인 이 고들빼기, 고급 순채, 눈개승마, 향채, 큰 다당냉이 등의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산채연구소 홍대기 소장은 맛과 품질의 균일화한 산채 개발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채를 6차 산업화해 소득을 높이며 기능식품, 의학 등 신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향상의 목표를 두고 위풍당당한 명품 강원 산채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하안미 오리마을은 서울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평창을 찾아 사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지역 교류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현장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대화면 하안미 오리마을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과 하안미 오리마을이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은 건데요. 이들은 본격적인 교류에 앞서 미리 마을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 새농어촌 건설 운동 차원에서 일사일촌이라든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다가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오늘
자매결연에 앞서서 또 우리 자원봉사팀이 한번 와서 우리 마을을 들러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왔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저희 직원들의 재능을 농촌에 좀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고요. 기능직 분들과 사서직 분들의 재능을 봉사하러 왔습니다. 우선은 기능직 분들은 뭐 흔히 근무하시는 저런 기술 같은 것들을 농촌에 이제 뭐 등기부 같은 것들을 갈아드리면서 봉사를 하러 왔고요. 사서직 분들은 이제 여기 산촌마을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141촌 운동은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기업과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번 141촌 봉사활동을 통해 가평초등학교 내 교실 조명기구를 LED 전구로 교체해 주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교내에 어린이 도서 100권을 기증해 농촌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동구 전역에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전체 직원이 약 200여 명에 달하는 규모 있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이 회사와 하안미 오리마을은 도농 교류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마을을 찾아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등 봉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도 우리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팔 수 있고 또 저분들이 또 봄, 가을로 농촌 봉사활동도 올 계획이고 또 우리 계속해서 전기, LED 등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마을을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작은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141촌 봉사활동을 계기로 서울시 강동구와 평창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교류가 오가고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18개 기업과 6천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8개 기업과 6,44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1,562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투자액으로만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시는 투자 성과가 호조를 보이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등 미래 성장형 유망 기업과 마리나 연관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 산업에 올 한 해에만 1조 원대 투자 유치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만화가 허영만 씨가 고향인 전남 여수에 창작 둥지를 마련합니다. 여수시는 허영만 화백과 여수 전시회 지원 및 아뜰리에 제공 협약식을 열고 전시회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시와 GS칼텍스 예울마루는 허영만전 창작의 비밀 여수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고향인 여수에서 허화백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웅천 장도에 아뜰리에를 조성해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위해 지역의 10개 기관 단체 대표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전시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는 물론 미래 해양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국민교육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 해양산업기술관 부지 9,000제곱미터에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 설계비 4억 원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반영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의 심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비 18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에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되면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는 물론
미래 해양 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국민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블루벨리는 포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철강 위주의 지역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구 의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 체제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611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2019년까지 7,36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철강산업 기반과 유수의 연구기관 그리고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를 자동차와 선박, 기계 등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총 생산액 23조 원, 부가가치 유발 5조 원과 8만 명의 고용 효과 등으로 이 포항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중 건설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로봇도시 포항에 들어섭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수중 건설 로봇 복합실증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해양개발 및 첨단 해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중 건설 로봇 복합실증센터가 포항에 건설됩니다. 이 실증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13억 원으로 추진 중인 해양개발용 수중 건설 로봇 개발 사업의 일환인데요.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85억 원을 투입해 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수중 건설 로봇의 성능 시험을 위한 수조와 연구 지원 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에 함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포항의 해양 자원과 융합한다면 포항은 해양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산업, 해양 플랜트, 수중 로봇 개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환동의 해양과학 전진기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산책을 위해 포항 운하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청명한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포항 운하를 무대로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티 타기 대회로 유명한 포항 운하축제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즐거운 축제의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포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상생의 손? 모래? 아니면 과메기? 물론 다 좋죠. 하지만 요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의 명물, 포항의 랜드마크, 바로 포항 운하죠. 포항 운하에서 펼쳐지는 멋진 축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낭만 크루즈, 무려 40년 만에 물길이 열린 포항 운하입니다. 여기에 흥겨운 축제까지 곁들여진다면 어떨까요? 포항 운하에서 펼쳐진 축제 현장, 지금 소개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해양 관광 문화도시, 포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회 포항 운하축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요. 볼거리는 기본, 즐길거리, 먹거리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알록달록 코스모스가 핀 포항 운하에서 멋진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어떤 축제가 열리나요? 예, 여기 포항에 정말 그 바다와 강물이 같이 소통하는 포항 운하에서 이 제2회 포항 운하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리 한번 질러야죠. 포항 운하축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지 너무 기대되거든요. 예. 포항 운하축제에는 두 가지 큰 축제가 있습니다. 방티 타기 축제하고 올해 첫 번째로 열리고 있는 청소년 에코보트 만들기 대회 두 가지가 크게 두 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티 타기 대회와 에코보트 콘테스트 외에도 군침을 돌게 만드는 먹거리 장터, 이색 수상 스포츠 시연, 이외에도 다양한 축하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여흥을 더했는데요.
축제 핵심이죠. 큰 대야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인 방티. 여기까지 와서 안 타고 가면 서운하겠죠? 쉬울 것 같다고요? 방심은 금물. 포항문화축제에서 방티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또 대야를 한 번씩 타보잖아요. 예. 대야 안에서 목욕도 하고 떼도 예. 밀어보고 그 예. 추억이 있으시죠? 그렇죠. 때 밀어본 추억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 그 마음, 그때 그 추억까지 다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대회 출전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팔 다쳤어요. 정말요? 여러분 연습하다가 팔까지 그럼 저희가 시원하게 파이팅 외치고 예. 대회 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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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방티 타기 경기가 시작되고 방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양팔을 재빠르게 휘젓습니다. 남녀 5명이 한 팀을 이뤄 릴레이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 바톤은 다름 아닌 머리에 쓴 플라스틱 바가지였는데요. 열띤 응원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하죠. 한쪽에서는 방티 타기의 뜨거운 열기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에코보트 콘테스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상력을 총동원해 만든 배들.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 등 재활용품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친구랑 같이 만든 거예요? 네. 만들면서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엔 이 비 어때요? 보니까요, 뭐 포항을 대표하는 KTX라든지 상징할 수 있는 거를 모두 집어넣고 보면은 눈에 탁 띄고 산뜻하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니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 딸기 수고했다고 한번 안아주세요. 수고했어. 물과 꽃, 그리고 아름다운 조형물이 잘 어우러진 포항 운하에서 즐긴 축제. 운하 주변으로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도 만끽하고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방티 타기 대회도 즐길 수 있었던 일석이조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정신없이 둘러다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축제가 끝나서 아쉬우시다고요? 산책 코스로도 최고고 밤 야경 분위기로도 최고인 포항 운하로 많이 놀러오세요. 가을 서해엔 남도만큼 먹을 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전어와 꽃게가 값도 싸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가 25일까지 홍원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도를 맞는 홍원항 전어 꽃게 축제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미식축제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어와 꽃게의 고소한 맛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개막식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해 맨손으로 전어 잡기, 홍원항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가을 눈과 입이 즐거운 서해, 홍원항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천 이동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막걸리와 갈비죠. 이동갈비와 이동막걸리, 그리고 백운계곡으로 유명한 도리돌 마을에서는 제2회 포천 이동갈비 바비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가양주 빚기와 생맥주 파티, 천문 광측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는 한가위인 28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풀벌레 소리 들리는 선선한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시며 가족과 함께 바비큐 체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가을은 청명한 가을에 기온도 높아서 나들이 즐기기 더없이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축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체험이 가득한 지역 축제들 참고하셔서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